네, 후안 로이자의 발표와 장성우 전무의 요약까지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복잡성을 없애고 빠르게 앱을 구축할 수 있는 오라클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장도환 기자, 미국에서 잘 돌아오셨나요? 다음 세션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는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 현재 아셈타워에 위치한 한국 오라클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처럼 어떤 데이터 유형이나 워크로드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인터넷은 물론 전화도 걸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기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처럼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가져다가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유형에 맞는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데이터 관리의 편의성이 향상되겠고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된 기능인 오라클 트랜잭셔널 이벤트 큐를 사용해서 다수의 이벤트 기반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세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세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뉴스 장도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이동희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오라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 및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단순화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단순화하기를 위해서 오늘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 개선을 통해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 단순화하기입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마이크로 서비스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서로 독립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각자의 서비스가 있고 각자의 서비스에서는 개별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서비스 간 호출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 서비스 호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지금 오더 서비스랑 인벤토리 서비스 두 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오더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더 서비스는 내부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관련된 데이터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서비스를 호출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인벤토리 서비스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호출하는 방식은 동기식 호출 방식입니다. 오더 서비스가 인벤토리 서비스의 API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오더 서비스가 인벤토리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벤토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응답 속도가 느려질 경우에는 이 오더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 서비스랑 인벤토리 서비스는 서로 결합된, 커플드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호출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오더가 오면 오더 서비스는 동일하게 내부 로직을 수행한 다음에 처리된 데이터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서비스, 인벤토리 서비스를 호출할 때 직접 호출하지 않고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호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더 서비스가 직접 인벤토리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인벤토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응답 속도가 약간 지연이 되더라도 오더 서비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서비스 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느슨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비동기식 호출 방식이라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브로커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비동기 방식으로 이벤트 방식으로 호출할 때 이 오더 서비스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쓰기 작업 그리고 이벤트를 다른 서비스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벤트 브로커에 이벤트를 전달하는 두 가지 쓰기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됩니다.
이때 이 두 가지 쓰기 작업에 대한 정합성 보장이 필요를 합니다. 즉 오더 서비스가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벤트를 저장할 때 두 개의 작업이 마치 하나처럼 둘 다 성공하거나 혹은 둘 다 실패를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벤트를 날리기 전에 실패를 했더라도 두 개가 같이 원복되는 형태의 정합성 보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에 대한 원자성 보장이 필요하게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와스 개발에서 사용하던 투페이지 커밋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현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트랜잭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로컬 데이터를 저장하는 오더 테이블 이외에 다른 쪽에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그 이벤트 저장소로 아웃박스 테이블을 추가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오더 서비스는 새로운 오더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더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벤트를 이 아웃박스 테이블에 저장하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한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DB의 로컬 트랜잭션을 통해서 정합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컬 아웃박스 테이블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벤트 브로커, 메시지 브로커로 이 이벤트를 전달하는 것은 추가적인 메시지 릴레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 릴레이 모듈이 아웃박스 테이블에 새로운 이벤트로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메시지 브로커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 이벤트가 아웃박스 테이블에서 메시지 브로커까지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이 메시지 릴레이에서 아웃박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메시지 브로커까지 전달함에 있어서 중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로 메시지 브로커에는 중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해서 전달되거나 혹은 정상적으로 이벤트가 브로커까지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벤토리 서비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 브로커에서 가져온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동일하게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처리 작업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한 직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 에크를 메시지 브로커에 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지 브로커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트랜잭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는 롤백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다시 해결되면 인벤토리 서비스는 동일한 건에 대해서 중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아이덴포텐트 컨슈머 패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신측인 인벤토리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꺼내서 처리할 때 처리한 직후에 이런 처리한 그 이벤트에 대한 ID를 별도의 테이블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왔을 때 해당되는 이벤트가 이미 처리한 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할지 아니면 이건 중복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수신자 측면에서 추가적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하는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모듈들을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라클 TEQ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에서 앞서는 아웃박스 테이블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TEQ의 Q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TEQ 자체는 메시지 브로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브로커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가 없게 되고 오더 서비스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오더 테이블과
Q가 같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정합성 보장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 서비스가 로컬 데이터베이스 TQ에 저장한 그 이벤트는 리모트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들이 사용하는 그 큐까지 전달이 되어야 될 텐데, 큐 간 이런 메시지, 이벤트가 중계되는 것은 TQ에서 제공하는 프로퍼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에서 사용한 그 메시지 릴레이에 관련된 모듈이 별도로 개발하거나 추가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 측 입장에서, 인벤토리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지 이벤트를 TQ에서 꺼내서 실제 처리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을 하게 될 텐데, 이 TQ와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테이블도 동일한 DB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트랜잭션 관리가 DB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큐에서 데이터를 꺼낸 다음에 실제 처리한 다음에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직후에 에러가 나더라도 실제 DB상에서 자동으로 롤백이 되기 때문에 정합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신 측인 인벤토리 서비스에서 아이덴포텐트 컨슈머 패턴에 맞춰서 추가적인 로직을 개발하거나 이런 개발 부담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TQ를 사용하게 되면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 그리고 아이덴포텐트 컨슈머 패턴에 있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듈들이 감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오라클 트랜잭셔널 이벤트 큐를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AQ에 있던 샤디드 큐라는 이런 피처를 별도로 이름을 변경하여 TQ란 이름을 브랜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TQ는 기존의 메시지 관리하던 기능에 있어서 스트리밍 관련된 부분들을 강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스트리밍 관련돼서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카프카입니다. 기존에 카프카 기반으로 개발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아웃박스 패턴이나 아이덴포텐트 컨슈머 패턴 관련된 개발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단순화해서 TQ를 사용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TQ에서 이런 카프카 호환 API를 오라클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프카 클라이언트 API 기반에서 만들어진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도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호환 API 모듈을 사용하고, 기존 코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서버 주소만 변경하시면은 기존 코드에 크게 변경사항 없이 기존의 카프카에서 오라클 TQ로 쉽게 전환해서 개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저장소를 단순화하는 방법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그래프 아니면 제이슨 아니면 지도 정보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독립된 저장소를 갖는 게 기본 아키텍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더 서비스나 딜리버리 서비스는 각각의 고유한 저장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소를 구성했을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제이슨 다큐멘트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단일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굳이 하나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모델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때 여러 개의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혼용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단일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같이 제공하는 게 좋을까? 그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서비스는 보시는 것처럼 오더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 구축 사례에서는 훨씬 많은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관련된 이런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 관련된 모델들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관리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라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 모델을 함께 지원하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일 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논리적인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을 단일 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관된 형태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합니다.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오라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의 멀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효율적인 형태로 개발하고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옵저버빌리티 단순화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옵저버빌리티 관련해서 크게 영역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추적 관련된 부분들을 수집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툴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예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툴들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라파나를 통해서 실제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쿠버네티스 상에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렇게 관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오라클에서는 오라클 옵저버빌리티 엑스포트라는 걸 제공합니다. 동일하게 로그, 매트릭, 트레이스 관련된 익스포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쿠버네티스에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설정을 하시면은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수집 데이터에 추가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같이 수집해서 대시보드에서 함께 관측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트릭 관점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매트릭, 그와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큐 관련된 것들을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관점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로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당시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로그도 동일한 선상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관점에서는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간 호출 관계에 대한 추적 정보를 기존에 보고 계실 텐데 여기에 추가해서 그 당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일어나는 그런 추적 정보도 같이 연계해서 동일한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대해서 엔드투엔드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단순화하기와 관련되어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트랜잭션 아웃박스 패턴을 TQ로 개선해서 서비스 개발 운영을 단순화하는 부분, 그리고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장소를 단순화해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 옵저버빌리티에서 기존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오라클 블로그 혹은 라이브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처럼 이런 오라클 라이브 랩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워크샵 형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실습을 통해서 실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블로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세션을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